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인제대학교 간호대학의 이윤미 교수이고 현재 경상남도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단의 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심뇌혈관 질환의 이해와 함께 우리가 그런 질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빨리 대처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심뇌혈관 질환인 것이 과연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뇌혈관이니까 심장질환과 뇌혈관에 관련된 질환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심장질환에는 무슨 병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심근경색증하고 협심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는 바로 뇌졸중이 들어가는데 이 뇌졸중에는 바로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질환, 이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선행질환으로 바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바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심근경색증, 협심증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 해당되는 뇌출혈과 뇌경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심근경색과 협심증은 어떻게 다르냐? 다 같은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의 심장은 끊임없이 온몸에 있는 세포에 피를 뿜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피를 모아서 뿜어내고 모아서 뿜어내고 그러면 심장도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 영향을 주는 이런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들을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상동맥이 만약에 완전히 막히면 이렇게 완전히 막히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다시 피가 돌아가죠. 이 밑으로 흐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이 완전히 손상되는 경우를 우리가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연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는 혈관이 조금만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혈관이 흐르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지금 피가 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좁아져서 그냥 가슴에 어떤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 이걸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관상동맥에 피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량이 작아진 상태,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상태는 뭐라고요, 여러분?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 혈관을 보시면 완전히 뭐예요? 막혔죠?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들어오다가 막혔기 때문에 이 밑에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세포는 혈액을 먹고 사는데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세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심장의 그 근육들, 그래서 심장의 근육이 이제 손상을 받으면 심장은 계속 뭐예요?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렇게 펌프 역할을 하는데 펌프를 하는 거를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심장이 멈춰서 돌연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게 심장입니다. 심장은 끊임없이 심장 박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계속 뛰고 있죠. 자, 이렇게 뛰고 있는 원동력은 심장 근육에 이런 많은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혈액 공급, 즉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여기 보면 혈관은 이렇게 혈액이 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협심증이 자, 협심증은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혈관이 좁아져 있다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이 관상동맥이 심장에 이렇게 있는 혈관들이 일부가 이렇게 좁아져서 혈액 공급이 작아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심근경색은 자, 여기 보시면 완전히 막혔습니다.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색깔이 보이죠? 자, 이 색깔이 어떻게 돼?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자, 심장세포가 죽어서 시커멓게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심장은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가 막히면 빨리 가서 뚫어서 여기에 있는
이 심장 근육이 죽는 것, 이걸 우리가 괴사되었다고 합니다. 괴사되기 전에 빨리 뚫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뚫어주느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서 조영제를 넣어서 혈관을 촬영하는 시술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끝에 보면 여기 혈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막혀 있으면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여기에 있는 근육들이 다 죽어버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빨리 병원에 가면 지금 보시면 스텐트라는 관을 삽입해서 이렇게 뚫어줍니다. 자, 뚫어주면 여기 어떻게 돼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그렇게 해서 이 시술을 빨리 해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것을 조기에 빨리 예방을 해야 여러분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심근경색이 오면 절대로 심장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조기 증상을 보여줍니다. 자, 이 대표적인 조기 증상, 그러니까 내가 심근경색이 되기 전에 나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가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신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가슴의 통증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이 심근경색의 통증을 호소하는 양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기 보시면 가슴을 짓누른다는 통증, 어떤 분은 쥐어짜른다는 통증, 어떤 분은 칼로 도려내는다는 통증, 자, 어떤 분은 아주 뻐근하다, 뻐근한 통증, 어떤 분은 뭐냐면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따가운 통증, 또 어떤 분은 바늘로 찌르거나 손톱으로 끓는 듯한 통증. 사람마다 느끼는 통증의 호소는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협심증 같은 경우는 통증이 있어도 좀 쉬어지면 다시 좋아져요. 하지만 심근경색은 내가 어떤 무리한 일을 해서 통증이 생겼는데 뭐 운동을 멈춘다든지 시장 바구니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쉬어도 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혈관 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것을 설화로 투여해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통증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가슴이 통증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은 이 통증이 가슴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사하는 방사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통은 바로 이렇게 목이라든지 턱, 그리고 이렇게 팔로, 그리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이 있어도 우리가 가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 팔, 어깨, 턱 등 이런 것으로 통증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근경색은 바로 시간이 생명입니다. 왜냐? 한 번 상처가 나고 한 번 죽은 조직은 심장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상처가 나면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재생이 돼요. 하지만 뇌하고 심장은 한 번 세포가 죽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119를 부르고 가깝고 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때 직접 운전하지 말고 119를 누르고 응급차를 타고 바로 큰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뇌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뇌졸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뇌졸중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의학적인 한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우리가 중풍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요즘은 이제 뇌혈관 질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뇌는 자기가 특정한 영역을 하는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 부분은 바로 운동 기능과 언어를 담당하고 판단, 추리, 기억과 감정을 담당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전두엽의 손상을 받으면 우리가 운동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쪽 부위에 만약에 손상을 받게 되면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특히 이 후두엽의 손상을 받으면 바로 시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몸의 균형 유지가 안 되고 미세한 운동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걸 뇌관이라고 하는데 이 뇌관 부위에 만약에 손상을 받으면 이 뇌관은 바로 우리가 심장이라든지 호흡, 체온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뇌출혈이 생겼거나 뇌경색이 생기면 이런 호흡과 체온, 심장 박동 이런 조절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특히 이 뇌관에 만약에 뇌출혈이 생겼을 경우는 거의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측두엽은 바로 언어를 이해하는 곳, 그리고 단기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위에 바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왔느냐에 따라서 이 나타나는 조기 증상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뇌졸중에는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뇌경색은 뭐냐? 바로 뇌혈관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있는 거, 그리고 뇌출혈은 바로 이 혈관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뇌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뇌에 있는 이 혈관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 자,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뇌가 이렇게 지금 괴사되어서 이렇게 지금 시커멓게 변했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허혈성 뇌졸중, 즉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뇌졸중 중에 70 내지 80%는 바로 이렇게 뇌경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출혈은 바로 뇌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뇌혈관이 터진 경우는 주로 이렇게 뇌동맥류, 이렇게 지금 혈관이 그렇게 가다가 꽈리 모양으로 불룩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동맥류라고 하는데, 이 동맥류는 이 혈관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쉽게 잘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터져서 바로 뇌 손상이 오는 출혈을 바로 출혈성 뇌졸중, 뇌출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출혈이 오지만 자발적으로 이렇게 뇌 안에 있는 실질적으로 뇌출혈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뇌동맥류가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이 굉장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뇌동맥류가 있는지 알아봐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사실 뇌동맥류는 MRA, 즉 MRA와 MRI가 있는데, 우리가 MRA라는 이런 혈관 촬영술을 해야만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뇌동맥류가 터질 때 바로 뇌출혈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자, 우리가 수돗물이 이렇게 흘러야지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지금 보다가 이 뇌혈관이 오다가 막혔습니다. 막히면 물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즉 혈액이 못 들어오니까 이 뇌세포는 굶어서 목이 말라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뇌신경세포가 죽어버리는 이 현상은 바로 뇌경색이 되겠습니다. 자, 뇌출혈은 뭐냐면 이렇게 수도 파이프, 즉 수도 파이프가 터진 겁니다. 터지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혈관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쪽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뇌가 이렇게 피 공급이 안 돼서 이런 국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뇌 혈류량이 터져서 이렇게 바깥에 물이 빠져나가니까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뭐 두통, 구토, 의식장애, 자, 이런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뇌졸중의 종류에는 허혈성 뇌졸중에 해당되는 뇌경색과 그 다음에 출혈성 뇌졸중에 해당되는 뇌출혈 두 개가 있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우리가 뇌졸중의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생기냐면 보통은 반대 방향의 증상이 생깁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손상받은 쪽은 이쪽입니다. 자, 만약에 왼쪽이라면 증상이 나타나는 쪽은 오른쪽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뇌신경이 이렇게 교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뇌혈관이 막혔다 하면 증상은 바로 이쪽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뇌졸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기 증상이 일어나느냐? 자, 이것도 뇌졸중도 우리한테 조기 증상을 알려줍니다. 자, 결국은 한쪽이 마비가 된다든지 언어장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야장애, 어지러움증, 심한 두통. 특히 운동과 관련된 부분이 손상을 받으면 한쪽 마비가 오겠죠. 자, 언어장애. 아까 제가 언어장애가 있는 부위가 있다 그랬죠, 뇌에. 그 다음 이 뒤쪽에 후두엽은 시각을 담당합니다. 그쪽에 만약에 출혈이 있으면 또는 뇌경색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시야가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증, 심한 두통.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뇌졸중의 조기 증상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한쪽 마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한쪽 팔, 다리에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진 경우, 예, 그리고 언어장애, 갑자기 일어났는데 아침에 발음이 어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요. 내가 새가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어른들은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언어장애가 있을 때 안면 마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명료한데 내가 말로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잘 말이 빨리빨리 나오지 않는 경우. 네, 이런 경우도 의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시야 손상, 즉 시야가 앞쪽이 반반이 이제 흐릿하거나 뭐 이제 깜깜하거나 절반이 밤쪽만 보이거나 중심이 잘 보이지 않거나 사물이 두 개를 겹쳐 보이거나,
자, 이런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러움이 많이 생기는데, 어지러움과 두통, 특히 어지러움은 우리가 일어났을 때 똑바로 걷지 못하고,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도, 그리고 이제 균형 잡기가 어려운 상태. 자, 심한 두통이 있는데, 심한 두통은 갑자기 이렇게 표현해요. 내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두통을 느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 그래요. 쇠망치로 내 머리를 탕 때리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심한 두통이 있을 경우 우리가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애우냐면은,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유 손발 시선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 하고 웃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 하고 웃어보세요. 이 하고 웃어보면 이 안면 너비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손발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발음이 잘 되는지. 자, 언어 장애가 문제 있지? 아 하고 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이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 하고 웃어보세요. 안면 마비가 있는지, 손 제대로 움직이는지, 발음이 잘 되는지, 시선이 똑바로 잘 볼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이유, 손발, 시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기 증상을 기억할 때 이유, 손발, 시선을 기억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119를 부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자, 3시간 동안 빨리 가시면 돼요. 그러면 막혀있는 혈관을 뚫어서 여러분이 후유증이 덜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뇌졸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으니까 증상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의심하고 그리고 119를 눌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1번 누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1번 눌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119를 눌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빨리 눌러야 되는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X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족이 올 때까지 절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아들을 불러놓고 기다리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래요. 증상이 그냥 지나갈 것 같은 경우가 많아요. 아, 오늘 힘이 빠졌는데 좀 있으면 좋아지겠지. 내가 갑자기 힘이 빠졌네. 조금 있으면 좋아지겠지. 그냥 증상이 지나갈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아프면 밤에 많이 아파요. 그리고 공휴일날, 일요일날 많이 아파요. 그래서 야간이나 주말에 아프다고 괜히 이제 응급실에 가면 돈 많이 든다. 낮에 내일 아침에 해 뜨면 아침에 내가 가는 내과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기다림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마비가 오면 막 주무르고 손발로 막 바늘로 손발을 땁니다.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물이나 막 먹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을 먹이다가 이렇게 기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빨리 119에 태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다고 해서 막 뺨을 때린다든지 그런 것들, 찬물을 끼얹는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은 시간을 다투는 아주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기 증상만 잘 기억하시고 그런 조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여러분이 119를 불러서 빨리 조기에 대처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의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